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점유권부터 볼 건데요. 245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점유권 이렇게 나오죠. 점유권. 거기를 볼 겁니다. 자, 245페이지 보시면 점유권 해가지고 점유와 점유권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 보시면 점유제도라 함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법률 효과를 주고 있는 민법상의 제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점유할 때 이렇게 한자로 쓰거든요. 이건 있을 유자죠. 요건 무슨 점일까요? 점. 요게 무슨 자냐면 점복자예요. 점복자. 점복자. 점 치는 거예요. 점 치는 거. 예전에 이제 갑골문 형태의 그 문자를 볼 때는 갑골문이 뭐냐면 그 거북이 등뼈 있죠. 등뼈. 그걸 이제 불에 구워요. 불에 구우면 이게 짝짝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지는 모습을 이렇게 점복자로 표현한 겁니다. 거북이 등뼈가 있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등뼈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이걸 불에 구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짝짝짝짝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기륭화복을 점친다 그래서 이게 점복자예요. 요게 점복자. 그럼 요건 뭐냐면 입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구가 아니고 이건 제단이에요. 제단의 모습. 예?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제단 위에서 점을 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점을 치냐면 석기시대 사람들이, 예? 석기시대 사람들, 뭐 구석기, 신석기 뭐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석기시대 사람들도 지금 우리처럼 살면서 대박을 꿈꾸는 경우가 있나요? 그죠? 대박을 꿈꿀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그 대박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대박 치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 물자나 사람들을 다 노예로 쓰고, 많이 지면 쪽박이죠, 그러면. 그죠? 전쟁에서 지면 쪽박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부족이 우두머리인데 저쪽 부족을 내가 점령을 할까 말까 겁나잖아요. 잘못하면 쪽박인데. 그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저기를 침략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대박 넣어도 되겠느냐. 예? 점친다. 그래서 요 점자가 무슨 점이냐면 점령할 점자예요. 무슨 점이라고요? 점령할 점. 그럼 점유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점령한다 그거예요. 점령한다. 이 점자가 무슨 점? 점령하다. 그럼 전쟁에서 이기면 이제 점령하는 거죠. 네. 그럼 점령을 했으면 그게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또 뺏길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점유라는 것은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는 거지 법률상의 지배라고 하는 게 아니다. 점유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다라는 말인데 이건 사실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법률상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칠판 보시면 점유란 뭐냐?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흰색이라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안경을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사실상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요 사실상 지배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요거를 점유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이 법률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을 수 있겠죠. 예컨대 소유권을 가지고서 소유권이라는 법률상의 권리를 갖고서 안경을 쓰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남의 물건인데 얘가 훔쳐서 이 안경을 쓰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 보통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점유한다라고 하는데 그 점유하는 게 눈으로 봤을 때 점유하는 모습이 있고 그 사람이 진짜 권리에 의해서 점유를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진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일단은 쓰고 있다. 그건 뭐예요? 사실상의 지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물건에 대한 지배인데 그 물건에 대한 지배는 법률상 지배가 아니라 사실상으로 지배한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보면 그 영토 조항이 나와요. 영토 조항, 영토.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떻게 나오냐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대한민국 헌법에. 그러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예요. 그러니까 이북까지 포함해요? 이북 제외예요? 포함인 거예요, 포함. 이북 포함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영토라고 헌법에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자기네 나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헌법은 이북을 나라로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상에 이북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네? 반국가 단체예요. 반국가 단체. 사실상 대한민국의 영토를 사실상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으로만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상으로는 점유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그죠?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 국가를 위협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이북은 나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행법상으로.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북은 현실적으로는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실상으로. 그러니까 이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영토를 점유하고 있다. 이해되셔요? 네. 자, 이렇게 점유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점유라고 하는데 그 점유가 이제 동산에 대한 점유도 있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도 있을 것이다. 그럼 사실상 지배에 대해서 인정하는 권리. 그러니까 이북은 현재 이북 그 지역을 사실상으로 지배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이북은 우리나라가 지배해야 될 부분이죠. 그죠? 그거는 이제 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법률상으로 지배할 때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본권이라고 한다. 본권. 그래서 이 본자가 본래 권리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본권이라고 하는데 이 본권이 어떤 게 있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다 뭐라 그래요? 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권. 그러니까 본권은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권리. 근데 점유권은 본권하고는 달리 사실상 지배에 대해서 인정하는 권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뭐가 나와 있죠, 지금? 도인이라고 하죠. 이 도가 뭐냐면 이게 물숫자죠. 이게 하품 흠자예요. 그럼 하품, 입 크게 벌리고 침을 질질 흘리는 모습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 자기 집에는 밥그릇이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부잣집에 가니까 철로 만든 또 황동으로 만든 녹그릇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잣집은. 그러니까 그 그릇을 보고 침을 질질 흘리는 모습이 이게 도자예요. 도자. 훔칠 도. 재밌죠? 훔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도인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 그 도둑놈을 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도둑놈이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훔쳐서 시계를 훔쳐서 차고 있다. 그러면 도인은 현재 시계를 훔쳐서 차고 있잖아요. 시계를 뭐 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도인은. 그러나 법률상으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도인은? 없잖아요. 본권은 없는데 뭐는 있다? 점유권은 있다. 그럼 이 점유권도 일종의 권리라는 말이죠? 그죠? 그럼 이것도 권리인데 이걸 권리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도둑놈에게 권리를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도둑놈에게 권리를 인정하자. 이게 점유권이에요. 도둑놈은 점유권이 있어요. 본권은 없지만. 법률상의 권리는 없지만 점유권은 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왜 도둑에게 권리를 인정하느냐. 그게 사회 질서와 평화 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질서와 평화 유지 때문에 도둑에게도 권리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다만 보세요. 그러면 딸기 있잖아요. 딸기를 사다 놓으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둘이 딸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딸기의 상품이 상, 중, 하, 품이 있잖아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상품은 어떤 건지 아세요? 요거예요. 왜? 엄마는 아들 좋은 거 먹이려고 하품을 먹고 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상품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예요? 중이 남는 거예요. 그죠? 감남과 을려가 부부예요. 부부.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뭘까요? 애기? 예? 뭘 애기가 나? 아니, 딸기. 상중하 중에. 부부끼리 먹으면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예요? 예? 하가 남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 좋은 거 뺏어 먹는 거죠. 서로 좋은 거. 그러니까 하품 걸 안 먹고 좋은 것만 뺏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만약에 불륜이란 말이에요. 불륜.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가 남을까요? 상이 남는 거예요. 왜? 서로 안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거 먹이려고. 뭐 이들은 마음을 얻기 위한 그 과정이잖아요. 이미 여기는 마음을 얻은 과정이고, 얻은 결과고, 이거 얻어가는 과정이고, 과정에서는 항상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불륜이라고 했을 때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륜은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왜 딸기가 나온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점유. 근데 감남에게는 병렬하고 하는 본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 사이에는 본권 관계죠. 법률상의 권리이죠. 근데 이들은 법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들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권이다? 점유권이다. 그럼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겠어요? 당연히 법률상 권리가 우선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뭐를 해야 되냐면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증명이. 그죠? 네. 불륜 잘 저지르는 사람들은 주말에 어디 가나요? 인천 사람들은. 몰라요? 월미도? 무슨 월미도를 가? 월미도 식구들도 안 가요. 어디 가요? 영종도 간다 그래. 영종도. 그래요? 그 영종도 식당 주인들은 다 알아요. 이들이 불륜인지 아니면 본권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 어떻게 알아요? 일단 비싼 거 시켜요. 비싼 거 시키고 음식을 남겨요. 그럼 100% 불륜이에요. 근데 싼 거 시키고 뺏어 먹고 싹싹 긁어 먹고 남으면 싸간다. 요거는 이제 본권 관계인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네. 농담 삼아.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본권 관계인데 이들이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영종도에서. 그죠? 네. 그럼 본처가 이제 영종도까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을 잡아야 되겠죠? 네. 잡으면 본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오는 시간이. 네. 한두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 2시간 걸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2시간 동안은 이들은 사실상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관계를 인정해 주는 게 사회 질서와 평화 유지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본처가 오면 이제 끄딱 나는 거지만 오기 전까지 2시간 동안은 내비두자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평화를 위해서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불륜이라고 해서 서로 권리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주방장에 나와가지고 울려 멋있는데 나하고 놀자 라고 침탈을 할 수 있죠. 그럼 결국 싸움밖에 더 낫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만일에 대한 만일의 투쟁 상태가 발생하니까 잘못된 상태는 잘못된 상태대로 일단은 내비두자. 다만 임시적으로 영구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래서 얘는 임시적 권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권리로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도둑놈이 훔쳐서 시계를 점유하고 있을지라도 일단 점유권이라는 형태로 그 도둑의 권리를 인정해야지만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침탈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결국 점유를 권리로서 인정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회 질서와 평화 유지 때문에 그렇다. 요를 점유를 권리로 인정을 해주지 않게 되면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게 되면 이 도둑에게 또 다른 도둑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투쟁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점유권을 임시적으로 인정을 해주자. 권리로서.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법률상 지배에 대해서 인정하는 권리를 뭐라 그랬죠? 본권이라 그랬죠. 그럼 분권은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요건 물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이든 물권이든 상관없어요.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모든 권리를 다 본권이라고 하자.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본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본래 뭐로 볼 수 있는 거, 권리로 볼 수 있는 걸 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점유를 권리로 인정하는 이유 이해하셨죠? 결국 뭐예요? 사회 질서와 평화 유지 때문이다. 자, 그런데 점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가지고 있는 것을 점유라고 하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한다? 예? 사실상으로 지배한다.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그걸 점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동산이나 예를 들어 안경이다, 옷이다, 뭐 시계다, 목걸이, 기저귀 뭐 이런 거 다 차고 있다, 쓰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다 점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이제 부동산에 관한 점유가 문제예요. 부동산. 자, 부동산의 점유인데 지금 이게 뭐죠? 땅이에요, 땅. 그럼 갑이 땅 주인입니다. 땅 주인이에요. 토지의 소유자. 여기 건물이 있네요. 그 을은 건물 소유자예요. 땅 주인하고 지금 건물 소유자가 다르죠? 그죠? 그렇다면 이 땅을 현재 점유하는 사람은, 즉, 토지에 점유하는 사람은 누가 되느냐,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병이 갈비집 사장이에요. 그럼 병은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죠? 네. 그 다음에 정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 갈비집에서 일하는 주방장이에요. 네. 그리고 무는 여기서 손님이에요. 갈비를 먹고 있어요. 네. 자, 이랬을 때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누굴까요?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 점유라는 건 가지고 있는 게 점유라 그랬죠? 네. 근데 이제 동산이면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부동산일 때에는 누구를 점자로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누가 되겠어요? 을? 병? 응? 갑? 갑은 땅 주인 이름이니까.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 을이에요. 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지, 땅의 점유는 누구예요?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는 겁니다. 자, 원래 점유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게 점유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에 대한 점유에서는 이게 점점 관념화돼 가고 있어요. 이론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 게 땅을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다?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건물을 임차하잖아요.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죠? 네. 예? 그럼 얘는 뭐예요? 건물의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건물 점유자.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인 건 아시죠? 네. 토지의 점유자는 누구라고요? 건물 소유자. 그리고 이 병이라는 건물을 빌려서 갈비집을 운영하는 이 갈사장님은 누가 되는 거예요?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이 주방장이라는 사람은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을 굳이 얘기하자면 조금 이따가 볼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손님은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점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손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점유가 되려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이니까 이 사람은 계속성이 없으므로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 개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한번 넘겨보시고요. 246페이지. 246페이지 보시면 점유권과 본권 이렇게 나와 있죠. 본권 옆에 뭐라고 했죠? 점유할 권리 그랬네요. 점유권의 의.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해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가 성립하면 점유권이 발생하고 이 점유권으로부터 여러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자, 양갈의 2번 본권과의 관계죠.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점유할 권리란 점유하는 것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뭐라고 한다? 본권이라고 한다. 점유할 권리로서 본권으로서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유치권 등이 있다. 그러니까 본권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모든 권리가 다 본권이에요. 그게 채권이든 물권이든. 그럼 점유권은 본권이 아닌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모든 권리에서 점유권을 빼면 법률상 권리고 법률상 권리에 플러스 점유권을 포함하면 그게 물권이다. 그래서 다시 그 점유할 권리로서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유치권 등이 있다. 그러나 점유할 권리를 가지는 자가 반드시 점유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물건을 도난당한 소유자는 본권은 있죠. 소유권이라는 본권은 있지만 현재 점유는 못하죠. 그래서 물건을 도난당한 소유자는 점유할 권리는 가지지만 점유권이 없으며 반대로 도둑은 점유할 권리, 즉 본권은 없지만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따라서 점유권과 본권은 개념상 구별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결국은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구별하는 건 포인트가 뭐냐? 법률상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건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도인은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점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물론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 경우가 있겠죠. 예컨대 소유자가 자기의 시계를 소유하는 사람이 시계를 점유하고 차고 있으면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점유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다음 부동산에 대한 점유, 특히 토지에 대한 점유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토지의 점유는 뭐라고요? 건물 소유자다. 토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유의 관념화예요. 자, 이게 뭐냐면 점유하면 점유권이 있는 거죠. 원래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라고 했잖아요. 현실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점유하는 것인데 점유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점유를 하는데 점유권은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점유를 하지 않는데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간접점유자나 상속인을 얘기합니다. 상속인. 자, A가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시계를 차고 있다. 사망했어요. 사망했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죠. 네. 권리 능력이 상실됐죠. 네. 그럼 이 시계에 대한 점유는 누가 하느냐 이거죠. 누가 할까요? A-라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시에 점유가 승계가 되는 거예요. 얘가 알아요 몰라요? 사망 사실을. 알아요. 몰라도 승계되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이해되십니까? 네. 저희 아버님이 현충원에 계시는데 월남전에 가가지고 화랑무공 훈장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현충원으로 그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셔가지고 현충원에 계셔요 지금. 근데 아버님 맨날 살아생전에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한 잔 드시고 앉혀가지고 한 번 앉지만 10시간이고 계속 얘기하셔요. 그냥 들으면서 졸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냐면 월남에서 한국 분들이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 생활력이 강했다는 거를 증명하는 그 사례거든요. 월남에 가가지고 가다 보면 시신이 나오잖아요. 시신. 예? 그럼 시신 나오면 시신을 수색을 해요. 해가지고 뒤져가지고 시계, 카메라 이런 것들이 부장품으로 있잖아요. 그걸 수거하는 거예요. 그걸 모았어요. 예? 그럼 이 시신이 가지고 있었던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시계나 카메라나
뭐 금이라든지 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수거해 갔다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그래서 그거 알바 뛰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전쟁하면서도. 그 알바를 뛰었다는 거예요. 다 했대요, 다. 대박 나는 경우가 언제냐면 시신을 딱 찾았는데 팔목에 시계가 쫙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도 알바 뛰다가 죽은 거예요. 그건 대박 나는 거예요. 자, 시신의 시계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일까요? 횡령일까요? 훔치는 거예요? 아니면 줍는 거예요? 절도는 훔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건 줍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네? 절도일까요? 횡령일까요? 횡령? 주운 거예요? 주운 거예요? 주인 없는 건 주운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누가? 상속인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절도가 되는 거예요, 절도. 근데 절도가 되려면 남의 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남의 점유를 빼앗아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의 점유를 빼앗아 온 거냐? 누구의 점유? 상속인의 점유를 빼온 거예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사망하는 순간 얘가 알든 모르든 점유가 승계되는 거예요. 이론상. 그래서 관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인은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든지 상관없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실제 점유는 하지 않지만 점유권이 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왜? 사회 질서와 평화 유지 때문에. 간접적으로 좀 이따 설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권은 또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 보조자. 점유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조하는 사람. 그러면 점유 보조자가 우리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 248페이지 보시면 248페이지 보시면 제 195조 나와 있죠? 읽어보시죠. 그 타인만을 점유자라고 한다. 그래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할 때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점유 보조자라고 합니다. 점유 보조자는 예컨대 누가 있냐면 누가 있을까요? 상점의 점원, 가정부, 기사,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 점유는 하지만 뭐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점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점유권을 인정하면 안 되겠죠. 가정부한테 가사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주인이 갔어요. 띵동띵동 했는데 가정부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안 열어줘? 그랬더니 나 지금 점유하니까 방해하지 마. 점유권에 기인한 방해 재고 청구한다. 낮잠 잘 거야.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사회 질서가 오히려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점유는 하더라도 점유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상점의 점원이에요. 손님 오면 손님 맞이하고 물건 판매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 받는 점원이. 그죠? 점원이 사장한 게 자기가 점유권을 주장한다. 그래서 사장 들어오지 마. 점유권에 기인한 방해, 재고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회 질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점유 보조자. 얘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반면에 상속인이나 간접점유자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점유하지 않아도 점유권을 인정한다 그랬죠. 따라서 이들에게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점유권이 있다는 말은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점유인제 간접점유자를 보는데 갑이 이제 집을 가지고 있고요. 을이 그 집의 임차인이에요. 그럼 갑을 사이에서는 임대차 계약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임차인이면 갑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임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해되셔요? 자,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그 집을 직접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얘는 임대차 계약을 매개로 해서 간접으로 점유하는 사람이에요. 임대인은. 직접 점유하는 사람, 간접 점유하는 사람.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은 뭐가 되냐면 점유를 매개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관계가 된다 그래요. 점유 매개 관계. 현실적으로 이 집을 점유하고 집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그래서 얘를 직접 점유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직접 점유자가 매개 관계에 의해서 얘한테 간접으로 점유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얘도 점유자이다,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자이다. 그래야 사회질서와 평화가 유지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갑이 이 집을 을에게 빌려준 다음에 약속 기간이 다 되면 집을 돌려받죠? 네. 이렇게 주인이 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계약 관계, 요걸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 매개 관계는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는 계약 관계.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세권 설정한다. 2년 동안 전세권자에게 줬다가 2년 만료되면 돌려받죠? 네. 완전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요건 점유 매개 관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임치 계약을 한다. 임치, 물건의 보관 계약이야. 창고에다가 물건을 보관시켜 놓고 한 달 지나서 돌려받는다. 이게 임치 계약인데 이것도 점유 매개 관계이죠. 그럼 매매는 점유 매개 관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돌려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249페이지 보시면 제 194조 나와 있네요. 읽어보시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여기서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 기타의 관계 요걸 다 묶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 매개 관계. 쉽게 말하면 이 점유 매개 관계는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줬다가 돌려받는 겁니다. 줬다가 돌려받는 거. 넘겨보시고 간접점유 성립 요건인데요. 점유 매개자가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2번은 간접점유자와 점유 매개자와의 사이에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점유 매개 관계가 바로 뭐란 말이에요? 줬다가 돌려받는 것. 그래서 디귿에 나와 있죠.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 매개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가져야 된다. 돌려받아야 되니까. 리을 보시면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법률 관계를 기초로 함을 요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기 봐봐요. 요게 점유 매개 관계인데 이게 유효든 무효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얘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라는 거예요.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라는 것은 임대차로서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건 점유 얘기잖아요. 본권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반드시 유효한 법률 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유효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점유 매개 관계는. 그런데 얘가 다시 병에게 또 재임대를 해요. 그거를 임대차를 굴린다 그래서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 뒤에 가서 볼 거예요. 그럼 얘는 전대차에서 임차인이다 그래서 전차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임대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재임대해 주는 거예요. 재임대를 전대차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전차인이 현실적으로 점유를 한다면 얘는 뭐가 돼요? 직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도 점유 매개 관계에 해당하는 거네요. 왜냐면 얘가 빌려줬다가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럼 점유 매개 관계가 지금 2개 나왔네요. 그럼 얘는 간접 점유, 얘도 간접 점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첩적인 점유 매개 관계가 가능하다. 그게 바로 전대차 계약 관계. 재임대 계약. 그럼 직접 점유자 한 사람에 간접 점유자가 2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간접 점유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간접 점유는 현실적으로 점유해요, 점유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지만 점유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얘도.
얘도 점유권이 있고 얘도 점유권이 있고 얘도 점유권이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간접점유 효과 보시면 반가로 3번 그거 위에 미음에도 나와있죠. 동그라미 미음에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간접점유 효과, 간접점유자 점유권을 갖게 된다. 그 정도 보시고요. 오른쪽에 양가로 3번 보시면 상속인의 점유 있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물건은 당연히 누구의 점유가 된다? 상속인의 점유가 된다. 아시겠죠? 예, 월남시계. 예. 자, 그 다음에 근데 어쨌든 여러분 민법은 덮어놓고 외워서는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자연적으로 외워지는 것도 있는 거고. 자, 정리하면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간접점유자나 상속인은 점유해야 안 해 실제로? 안 하지만 당연히 점유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사회 질서와 평화 유지 때문이다. 특히나 간접점유라는 단어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은 머릿속에 뭘 생각하셔야 된다? 점유, 매개, 관계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돼요. 점유, 매개 관계 없으면 직접점유, 간접점유라는 단어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점유, 매개 관계는 어떤 관계이다? 예? 어떤 게 점유, 매개 관계예요? 줬다가 돌려받는 계약 관계. 예를 들어 어떤 거예요?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또 질권 설정, 임대차, 사용대차, 임치 이런 것들이 다 주었다가 돌려받는 계약관계.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251페이지 보시면 거기 점유의 모습 이렇게 나와 있죠. 점유의 모습 그랬는데 197조의 제목 표제어는 뭐라고 나와요? 점유의 태양 그러죠. 태양 선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태양은 뒤집어서 양태라고도 합니다. 모양 양자에 몸짓 태자야. 그러니까 점유의 모양이다.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조각상을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조각상 놓고 그림 그리잖아요. 그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그림이 달라지죠. 네. 그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유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결국 점유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점유의 모습은 다른 말로 점유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구별한다. 그래서 모습을 양태, 태양 또는 종류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칠판 보시고 자, 먼저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로 구별을 합니다. 자주와 타주. 주는 무슨 주일까요? 한자로 주는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자주 그랬을 때 자는 뭐예요? 스스로 자. 그럼 자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점유. 그럼 타주는 타인이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점유가 타주 점유예요. 그죠? 한자 이해하셨죠? 네. 자주 점유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점유인데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이렇게 표현해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그럼 타주 점유는 뭐예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소유하려는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 점유. 그죠? 그럼 뭘 거기다 잔뜩 쓰시고 그래. 거기 다 있구만. 넘겨보시고 252페이지 보시면 결국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점유를 하는 사람과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서 점유를 하는 사람과 그게 겉으로 봐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혼자 사는 집에요. 화장실 막혔어요.
뚫어요, 안 뚫어요? 뚫죠? 고속도로 휴게소예요. 막혔어요. 뚫어요, 안 뚫어요? 왜 안 뚫어요? 소유의 의사가 없으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소유의 의사가 없다면 수술할 필요가 없죠. 고속도로에서 그거 뚫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저 역시도 한번 얘기하려니까 그러네. 예. 막혀본 적은 있어 뚫은 적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 소유의 의사가 없는 사람하고 구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면 권원의 객관적인 성질을 따라서, 즉 객관적으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준단 말이에요. 주관적으로 따진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티가 난다는 거예요. 티가 난다. 네? 소유의 의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봐봐요. 갑이 열심히 일을 해서 네? 돈을 벌려고 뭐 할까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중개 사무원으로 취직을 한 거야. 중개사무원으로. 그럼 여기 중개업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A라는 사장님이 운영을 하는 거야. 갑이 열심히 일할 마음으로 저 월급 주세요. 열심히 일할게 해서 월급 줬단 말이에요. 월급을 줬어요. 네? 근데 사장님이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해요. 갑에게.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네? 왜 청소를 그렇게 제대로 안 하느냐? 전화는 왜 그렇게 받느냐? 맨날 잔소리 맨날. 일일 갈굼. 계속 갈궈요. 짜증나잖아요. 네. 그래서 학원에 왔어요. 내가 증 따겠다. 치사해서. 땄어요. 합격을 해서 이제 개업을 한 거죠? 네. 개업을 했어요. 그럼 혼자 일 못하니까 이제 또 보조원 보여야 되겠죠? 네. 이번 달에 광고를 1,000만 원어치 했어요. 광고만. 매물 광고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네. 전화가 딱 한 통 왔어요. 매물 문의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럼 이 한 통의 전화 얼마짜리? 1,000만 원짜리예요. 그죠? 네. 예를 들면 네.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B라는 중개 보조원을 썼더니 카톡 이렇게 막 하다가 전화 오니까 전화를 띡 받고 여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자기 친구 대하듯이. 한 통의 전화가 지금 1,000만 원짜리인데 전화를 이따구로 받는 거예요. 전화 받으면 감사합니다. 무슨 중개사무실입니다. 뭘 도와드리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멘트를 알려줬는데 여보세요? 왜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면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청소해라 그러면 여기저기 다 구석구석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보이는데도 청소를 안 해요. 이 보조원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입장이 다르더란 거예요. 일하는 입장이 달라요. 자기가 일할 때에는 그냥 월급 받고 하는 일을 그 생각이지만 이거는 이제 자기 일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객관적으로 따져준다 아니면 주관적으로 따져준다. 객관적으로 티가 난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근데 이거 권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권원은 점유를 하게 된 원인 사실을,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이 되는 사실을 권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점유를 시작했느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매수인의 점유를 한번 볼까요? 매수인은 어떻게 점유를 했죠? 권원이 뭐예요? 매수인은? 샀어요. 아니, 매수인이 점유하게 된 권원이 뭐냐고요? 매매잖아요, 매매. 매수인이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이 되는 사실은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매매한 매수인은 소유의 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객관적으로? 있어요. 있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자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임차인이라면 권원이 뭐예요? 권원이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남의 물건을 빌리는 계약이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소유 의사를 가져야 돼요? 못 가져야 돼요? 맞아요. 객관적으로. 맞아요. 그럼 얘는 자주겠어요? 타주겠어요? 타주다. 다시. 도인은? 권원이 뭐예요? 네? 권원. 절취한 거잖아요. 절도. 절취잖아요. 그죠? 절취. 그럼 이 사람은 소유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있죠? 그러니까 얘는 자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주가 좋고 타주가 나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민법은 좋다 나쁘다 없어요. 네. 자주는 소유의 의사가 있다. 타주는 소유의 의사가 없다. 자주인지 타주인지에 따라서 달라진지가 그래요. 예를 들어 취득 시효도 자주점유일 때 시효 취득이 가능한 거예요. 타주점유라면 시효 취득이 안 돼요. 소유권의 시효 취득이 자주점유일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자주와 타주에 구별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다. 판례도 아주 여러 개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선의 점유하고 악의 점유 그래요. 우리가 선의 그러면 총칙에서 뭐라 그랬죠? 어떤 사실을 모른다. 예? 악이 그러면 알았다. 과실 알 수 있었다. 무과실 알 수 없었다.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점유에서는 단지 어떤 사실을 모른다, 알았다가 아니에요. 선의 점유란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 뭐 한다고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 그래서 오신에서 시옷하고 선의에서 시옷. 선의는 뭐 하는 거예요? 오신하는 거예요. 선의는 오신하는 거예요. 뭘 오신해요? 본권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잘못 믿었어도 상관없어요. 본권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믿었다면 그건 선의의 점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악의 점유는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또는 의심만 하더라도 악이에요. 악의 점유는 의심만 하더라도 악이에요. 악의심. 악의심. 선의는 오신. 악의는 악의심. 이거는 높은 음자리, 이거 낮은 음자리예요. 선의는 오신. 악의는 악의심. 현의는 오신. 악의는 악의심. 그럼 선의는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는 자주타주고, 선의 악의는 본권이 있다고 믿었느냐 아니면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의심까지 했느냐, 그러면 악의 점유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또 법률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별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예컨대 매수인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매수인은 우리 자주 타주로 봤을 때는 뭐라 그랬죠? 자주라 그랬죠. 선이 악의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은 선이 악의. 선이겠죠. 아니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라고 믿고 샀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이라면. 그럼 얘는 선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임차인 볼까요? 얘는 선이겠어요? 악이겠어요? 본권에 대한 문제를 보고 선이겠죠.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도인의 경우에는 선의 악의로 보면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훔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악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가 무조건 선의로 가고 타주가 악의로 가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주가 선의가 될 수도 있고 악의가 될 수도 있고, 타주가 선의가 될 수도 있고 악의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보는 기준에 따라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자주 타주로, 본권에 대한 기준으로 간다면 선의 악의로. 아시겠죠? 기타 이제 잡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선의의 점유자라고 해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뭐하면? 졌어요. 소송을 했는데, 본권에 관한 소송을 했는데 패소, 졌어요. 그러면 언제부터냐면 소 제기 시부터 뭘로? 악의로 간주해버립니다. 자, 본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소송이 진행되려면 소장을 제출을 해야 되죠. 그러면 갑이 소장을 먼저 제출했다 그러면 법원의 선고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법원의 선고를 당하는 사람에게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하면 소장을 복사해요. 소장 두 본을 이쪽에게 송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소송 절차가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컨대 5월 1일 날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10월 1일 날 판결이 났어요. 졌어요. 예?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10월 1일 날 판결이 났는데 요때부터 악의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5월 1일 요때부터 악의자로 간주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권에 관한 소송에 패소하면 그때부터 하면 틀려요. 패소한 때부터 악의로 간주한다 그러면 틀려요. 소 제기 시부터. 요거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거기 우리 책에 보시면 252페이지에 자주점의 판단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자주점의 추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판례 쭉 나와 있는 게 다 자주와 타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거는 지금 순환에서는 쭉 넘어가시고요. 다음 순환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그 253페이지 보시면 자주점의 추정이 양가로 4번 번복되는 경우도 있다. 넘겨보시고 254페이지 보시면 점유 형태가 또 전환될 수도 있어요. 타주 점유가 자주로 전환되기도 하고 반가로 2번처럼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기도 한다. 그래서 관련된 판례들은 우리 심화이론 때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보시면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나와 있죠. 예, 그거 보시고 256페이지 보시면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또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 등등등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